지금 풀악셀 밟은 거 아니거든요? 악셀을 한 30% 정도만 나오는데 가속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 쫀득한 그 포르쉐 특유의 그 주행 질감을 전기차에서 어떻게 구현했는지가 정말 신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쿼드입니다. 오늘은 아직 유튜브에 공개가 된 적이 없는 타이칸 페이스리프트를 실제로 출고해가지고 이제 운행하시고 계신 구독자분 차량을 저희가 협찬을 받아서 촬영에 나왔고요. 타이칸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이전 타이칸이랑 안 바뀐 듯 바뀐 게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실차주 인터뷰까지 하면서 타이칸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타이칸 페이스리프트를 보시면은 뭐가 바뀌었는지 보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크게 딱 봤을 때 바뀐 점으로 보면은 원래 여기에 눈물 자국이 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는데 약간 더 파나메라스러워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또 주목해야 될 점이 타이칸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은 이 휠이 되게 이쁜 휠로 이제 유명했는데 이 휠을 넣기 위해서는 PC12를 넣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 PC12가 옵션이 되게 괴랄해요. 1000만원짜리를 추가해야지만 이렇게 가능한 거였는데 지금은 이 휠을 그냥 넣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근데 또 문제가 검은색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색깔 휠이 조금 이쁘지 않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이 차량에 옵션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 외장이 젯블랙 색깔인데 제가 항상 옵션 넣기 해서 말씀드리는 이 젯블랙 색깔 190만원짜리 하는 이 블랙 색상, 이걸 왜 넣어야 되냐? 가까이서 보시면은 얘가 살짝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펄이 들어가 있는 게 잔기스나 아니면은 좀 더러운 게 덜 보여요. 근데 이 190만원짜리 젯블랙을 안 넣고 일반 블랙을 넣는다? 정말 잘 보입니다. 일반 블랙은 그래서 정말 이쁘기도 하지만 관리가 어려워서 비싸로되는 거니까 블랙을 넣으신다고 하시면은 꼭 젯블랙을 넣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눈, 이제 이게 포르쉐의 눈, 포르쉐 이 4발짜리 눈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틴티드 매트릭스 옵션 400만원짜리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 기본 라이트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안 넣으면 중고시장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400만원짜리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필수 옵션이에요. 그다음 여기 옵션이 스포트 디자인 패키지 370만원짜리가 들어가는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취향 옵션입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에는 뭐가 들어갔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범퍼 부분이나 이런 데 디자인들이 조금씩 바뀐 것 같은데 타이칸 오너장에서 봐도 뭐가 바뀌었는지 보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에는 리어 엑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이제 문을 살짝만 달아도 사실 소프트 클로징이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안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친구 사촌분께서 소프트 클로징 있는 차량을 타시다가 문을 넣어서 손이 낑겨가지고 손이 거의 잘리기 직전까지 가셨다가 수술하시고 들어가신 케이스가 있는데 좀 위험할 수 있어서 필수 옵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소프트 클로징이 있으면은 문을 세게 안 달아도 되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소프트 클로징을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겉에 창문이 원래 여기가 실버 트림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실버 트림이 은근히 약간 그 크롬들처럼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검은색이나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옵션 가격이 50만원 정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꼭 넣어야 된다 그런 옵션들은 아니에요. 사실 타이칸에서 꼭 넣어야 된다 한다면은 이제 여기 충전하는 거를 여기 터치했을 때 슬라이드로 올라오게끔 하는 이 옵션, 이런 것들은 되게 중고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얼마 안 합니다. 이런 옵션들은 몇십만 원 안 하는 옵션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넣어주시고, 저 PDLS 제외하고서는 외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필수 옵션이 없어요.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타이칸 특징이 엔진이 없다 보니까 앞트렁크가 은근히 깊습니다. 그래서 쓸만한데 보시면 은근히 여기다가 좀 간단한 것들 넣을 정도는 돼요. 전기차다 보니까 뭐 엔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트렁크는 그냥 똑같습니다. 골프백 1개 정도 아니면 2개까지 들어갈 것 같고요. 세라인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을 많이 기대하기 쉽지가 않아요. 유모차 같은 거 넣기에는 은근 불편할 수 있습니다. 타이칸 뒷좌석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키가 183인데 앞좌석에 일반적인 성인이 앉았다고 가정했을 때 무릎 공간이 나쁘지는 않고 머리 공간도 닿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장모님 장인분 모시고 운행해봤을 때 편하지는 않습니다. 타이칸의 뒷자리에 특화되어 있다? 패밀리카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가끔 뒷자리에 사람들이 쓴다고 하면 모를까 장거리를 오래 간다 했을 때는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시야도 여기가 다 가려지고, 물론 이게 위에가 천장이 다 루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나쁘지 않긴 한데 그래도 썩 패밀리카로 좋지는 않습니다. 타이칸이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레드 시트를 넣어주셨는데 이게 어떤 색상의 레드 시트를 넣어더라도 검정색이랑 빨간색 투톤이에요. 베이지 시트는 올 색상이 다 베이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레드는 무조건 이렇게 투톤으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애매한 느낌? 카이엔도 이러더라고요. 포르쉐에서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포르쉐에서 만약에 이걸 본다면은 제발 올 빨간색 시트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실내를 보여드리면은 실내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핸들 똑같고요. 여기 인터페이스부터 이 PCM 다 똑같고요.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여기 옵션 넣으신 게 핸들에 들어가는 이 컬러 있잖아요. 이 컬러가 몇십만 원밖에 안 하는데 되게 고급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많이 넣어요. 꼭 넣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외에 항상 포르쉐에 공루로 들어가는 포르쉐 딱지, 포르쉐 헤드 크레스트, 이게 진짜 웃긴 게 몇십만 원 안 하는데 이걸 안 넣고 출고하면은 나중에 이 시트 자체를 작업을 할 때 보증도 안 되고 퀄리티가 이거보다 좋지가 않아요. 몇십만 원밖에 안 하니까 이건 꼭 넣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거 없으면은 중고시장에서 시세보다 500만 원 싼다고 해도 안 팔립니다. 사람들이 선호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벨트 색상. 이것도 7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옵션인데 일반 차량에서는 벨트
색상이 사실 빨간색 차량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차에서 셀카 찍으실 때 이게 있으시면은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아요. 벨트 색상도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으로 하면 검정으로 들어가나요? 검정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벨트를 바꾸는 가치는 얼마 안 해요. 근데 벨트를 바꾸게 되면은 이 시트를 다 탈거한 다음에 벨트를 넣고 해야 되는데 이 시트 관련 모든 보증이 사라집니다. 테키먼트라고 있어요. 내가 옵션을 안 넣고 출고한 게 있는데 넣고 싶어. 그러면은 나중에 센터에서 해주는 그런 테키먼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벨트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벨트는 꼭 넣고 출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이 지금 940km밖에 안 되는 신차인데 이 차량을 협찬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타이칸 페이스리프트가 뭐가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 외관도 내관도 크게 바뀐 게 없지만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하나는 주행 가는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원래 타이칸이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뭐 300km다 400km다 말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제가 운행했을 때 겨울철에 배터리 플러스를 안 넣은 기준으로는 피터랑 이런 것들 빵빵하게 틀어놨을 때 300km 안 갔습니다. 한 270, 80 정도가 겨우겨우 갈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사실 시내에서 타기에는 불편하진 않았어요. 장거리를 가야 될 땐 중간에 무조건 정차를 한번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타이칸 페이스리프트는 지금 겨울 기준으로 한 400 후반 정도 갈 거예요. 420, 30 정도면은 서울에서 웬만한 지방을 간다고 했을 때 중간에 멈춤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타이칸이 기존에도 에어서스가 들어갔을 때 에어서스가 되게 승차감이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가 들어왔는데 이게 승차감이 정말 예술이라고 해요. 이 버튼이 에어서스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버튼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는 노말로 있다가 이걸 높이면은 서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는 서스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혹시나 가끔 내가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하고 싶다 하면 이걸 눌러주면은 서스가 단단해져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한번 주행을 해보면서 승차감이 얼마나 좋아졌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나오면서 느낀 게 여기가 좀 울퉁불퉁한 구간이랑 하수구 매눌 뚜껑 이런 구간이 되게 많은데 지금 그런 것들을 거의 다 걸러줍니다. 그게 이제 아예 안 느껴지게 걸러주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불쾌하거나 운전할 때 지장이 가진 않게끔 싹 다 걸러주는 느낌이 있어요. 승차감이 액티브 라이드를 넣은 게 확실히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안 넣은 차량이나 얼마나 닦인지는 시승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액티브 라이드 차량이 방금 주차장 올라올 때도 몸이 이렇게 좌우로 쏠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이 억제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승차감이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옵션 넣고 타이칸 차량을 2억 좀 넘게 주고 출고하시잖아요. 시동공사까지 했을 때 2억 1,500만 원 정도이고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의 차량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결혼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스포츠카나 좀 더 멋진 차량 그런 쪽의 차량들이 더 선호되실 수도 있는데 왜 타이칸으로 결정하시게 된 걸까요? 일단 저는 오픈카의 로망도 있긴 한데 골프를 치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실려야 돼요. 골프백이. 그 점을 먼저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911이랑 포르투피노도 그 비슷한 금액대거든요. 둘 다 골프백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911은 약간 조수덕에 막 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긴 해요. 뚜껑을 열고 뒷자리에다 실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타이칸이 전기차라서 유지비가 좀 덜 든다는 생각이 저를 좀 용기 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웃긴 포인트인데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2억이 넘는 차량을 출고하시면서 전기차라서 유지비를 신경 쓰신다? G바겐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제가 알기로 한 달에 5, 60만 원씩 막 들고 기름값만. 지바겐 저 탔을 때 한 달에 100 좀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1,000만 원 이상 드는 거잖아요. 전기차는 포르쉐가 됐건 아이오닉이 됐건 어차피 전기 충전 값은 다 똑같고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타이칸 제가 운행했을 때 월에 한 10만 원 썼나 그래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럼 2억이 넘는 비용을 주고 타이칸 출고하셨을 때 911이랑 뭐 포르투피노랑 이런 다른 차량들을 같이 뒀을 때 만족을 하시는 편이실까요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타이칸을 살라고 결정을 하셨을 때 타이칸 외에도 고려했던 차종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떤 차종들을 고려하셨었나요? 제가 원래 이전 차가 4기통 휘발유였는데 이제 6기통을 몰고 싶다 그런 로망이 있어서 BMW의 6기통이나 벤츠의 6기통을 몰고 싶었어요. BMW는 세단 중에 없었어요. 벤츠는 E클래스 450 물론 S클래스도 있지만 그거보다 작은 차의 사이즈를 원해가지고 벤츠 E클래스 E450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E450은 출고가가 1억이잖아요. 타이칸은 2억이잖아요. 어떻게 1억을 고려하시다가 갑자기 2억이 되신 걸까요? 막상 E450이 1억 2천인가 출고가가 그랬고 그 당시에 할인율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태보태병이긴 한데 이 월 리스료를 거기에 기름값이랑 타이칸 월 납입 금액이랑 충전 금액 하면은 비슷하지 않다 약간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혹시 월 리스료가 얼마 정도 나오실까요 그러면은? 지금 2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보증금 10% 넣어가지고. 생각보다는 저렴한 편이시네요. 맞아요. 사실 E클래스를 출고한다고 했을 때 월에 기름값 그래도 한 70만 원은 들어가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담했을 때 160, 70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타이칸 타는 거랑 실제로 똑같기는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타이칸 출고하시라고 하실 때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셔서 제가 안내드렸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신차는 용기가 많이 필요하다. 왜냐면 제가 실제로 타이칸을 출고해서 6개월 동안 타다가 판매를 했는데 신차로 6개월 기간 동안 4천만 원 정도로 감가를 봤어요. 물론 저는 그때 타이칸 남은 재고들 처리한다고 통수 할인 받고 4천만 원 정도 감가를 본 건데 사실 6개월에 4천만 원이면은 1년이면 8천만 원이잖아요. 탈 수 있는 차량들이 진짜 많아요. 1년 동안 8천만 원 감가 비용을 쓴다고 하면은 웬만한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제가 사고 싶은 차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고가의 전기 차량은 쉽게 사는 게 아니겠구나. 신차로 사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제가 이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또 제가 심지어 웬만해서는 가성비 좋은 베이스 모델로 추천드린다고 했는데 아니다, 액티브 라이브 때문에 4S 가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출고를 하셨잖아요. 그 선택에 대해서는 뭐 후회나 드는 생각이 없으실까요? 액티브 라이드 때문에 저는 이 차를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서 누군가 만약에 타이칸을 산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액티브 라이드를 선택하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잠깐이지만 타보면서 액티브 라이드가 들어갔을 때 승차감이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타이칸을 좀 좋아했던 이유가 승차감이 일단 워낙 좋으니까 데일리로 타기에도 부담이 없고, 전기 충전이 어떤 분들은 귀찮다고 하지만 집이랑 사무실에 충전 인프라만 잘 되어 있고 적응만 되면은 주유소가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알아볼 일도 없고 고급류 안 넣어도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 포르쉐 특유의 그 쫀득한 재밌는 그런 펀 드라이빙 그런 승차감이 되게 잘 녹여져 있어요, 타이칸에는. 그래서 저도 타이칸 차량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물론 감가가 마음에 안 들 뿐인데 보니까 롤스로이스 스펙터도 그렇고 i7도 그렇고 일단 1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전기 차량은 감가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터리 기술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 때마다 급격히 발전되는 게 있어가지고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때마다 감가가 좀 되게 심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중고로 사가지고 타기에는 가성비가 되게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전기차가 좋은 게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밟았을 때 팍 나가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옛날에 모델 3를 제가 운행할 때도 가속감은 정말 세더라고요. 원래 타이칸은 이 푸시 투 패스 기능이 없다 보니까 가속력이 얼마나 나올까 감이 안 왔었는데 지금 잠깐 짧게 가속력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풀악셀 밟은 거 아니거든요? 악셀은 한 30% 정도만 나오는데 가속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웬만하지 이 비슷한 가속감을 느끼려면은 3억대 이상의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좀 고가의 슈퍼카를 가야지만 느낄 수 있는 가속감인데,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는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데 요철이 되게 많은 구간인데 있다는 게 인지는 되는데 거의 피로도가 하나도 없이 다 걸러져가지고 저희 차량 내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데일리로 타기에는 승차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뒷자리 승차감은 어떠실까요? 저 처음 타보는데 생각보다 탈만합니다. 예. 저도 술 마시고 대리 부를 때 뒷자리 타보니까 뒷자리가 승차감은 다 좋아요. 좋은데 공간감 쪽에서 약간 아쉬운 것 뿐이지 승차감은 뒷자리도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 포르쉐에서 나오는 이 액티브 사운드가 있는데 여기 즐겨찾기 버튼으로 이 사운드를 끄냐 키냐로 지금 설정을 해주셨어요, 차주분께서. 지금 없을 때는 정말 조용하게 외부 소음이 조금만 이렇게 유입되는 느낌이다가 이걸 넣었을 때는 그냥 약간 우주선 소리 같은 거 들으실까요?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은근히 전기차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심심합니다. 제가 지금 밟고 있는지 뭐 잘 나가는지 그런 걸 체감을 못하게 만드니까 안전도 측면에서 조금 위험하기도 해요. 이걸 소리를 켜놓으면은 아, 내가 지금 밟고 있구나, 내가 가속을 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확실히 포르쉐가 되게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 소리가 밖에도 나가나요?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골목길 같은 걸 지나갈 때 사실 소리가 안 나면은 전기차가 오는지 몰라 사람들이 인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뭐가 차가 있구나 하고 비켜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전기차를 타면은 그 회생제동에 대한 이질감이 있잖아요. 타이칸이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일반 내연기관 차랑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 감도를 구현을 똑같이 해놔가지고 테슬라는 사실 지금 이제 회생제동을 끌 수도 없게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컨을 하지 않으면은 옆자리 사람이 멀미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타이칸은 진짜 신기한 게 911이나 파나메라나 그런 포르쉐 차종이랑 감도를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나는 사실 연비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고 탈 거다 하면은 일반 차량이랑 똑같이 운전하면 돼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도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전기차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선 포르쉐가 진짜 잘 맞는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리고 포르쉐 지금 운행하시면서 자율주행은 자주 쓰시는 편일까요? 아직은 적응 못했어요, 솔직히. 보통은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이 핸들이 있거든요. 현대차도 그렇고 BMW나 벤츠차도 그런데 포르쉐는 여기 있어요. 여기 왼쪽에 이렇게 하나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버튼을 옆에 누르고 밀고 땡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익숙해지면 타이칸도 은근히 자율주행이 나쁘진 않아서 지금처럼 막히는 길에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혹시 이 차량 갖고 와서 장거리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150km 정도? 가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일단 피로도가 똑같은 거리를 이전 차랑 갔었는데 그 피로도가 전혀 달랐어요. 맞아요. 이게 확실히 그 승차감이 좋을수록 장거리 갈 때 느껴지는 게, 제가 이제 스포츠카를 갖고 오면 항상 부산을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박스로 갔을 때는 몸살이 났어요. 박스가 차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서 재밌는데 나쁜 말로 하면은 지금 여기 아는 이런 물퉁물퉁함 다 느껴집니다. 좋게 말하면은 역동적이고 재밌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정말 승차감이 구려요. 근데 이제 911은 그나마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타이칸으로 제가 갔다 왔을 때는 정말 몸이 편했습니다. 확실히 이 승차감이 장거리를 갈 때 그 피로도가 확실히 더 체감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루프가 다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유리로 되어 있는 게 개방감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여름에 되면 살짝 뜨거울 수가 있어요. 루프는 틴팅만 해주셨나요? 네. 확실히 이 루프가 이쁘고 다 좋은데 틴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오시면서 이 길이 요철이 되게 많은 구간이거든요. 공사 구간인데 진동이 거의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좋다. 확실히 타이칸이 정말 좋은 차인 것 같아요. 단점이 타이칸이 생각보다 전폭이 넓고 전고가 긴데 낮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에어서스를 안 높였을 때 방지턱 같은 거 지나가면은 긁히는 일이 한두 번씩 있어요. 차주님께서는 운전하시면서 얘가 사실 차폭이 갑자기 확 커졌잖아요. 불편하다고 느끼신 적 없으실까요? 처음에 운전할 때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 좀 적응해서 그나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게 적응하면 나쁘진 않은데 타이칸이 낮은데 넓다 보니까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타이칸이 데일리 차량으로 타기에는 이만한 차량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S클래스 수요는 좋은 차 타고 싶지만 너무 과한 차 싫어 했을 때 그냥
대표님들이 출고하시는 차량이 많잖아요. 내가 조금 더 영하고 트렌디하고 스포티함도 좀 즐기고 싶고 운전도 좀 재밌게 하고 싶어 했을 때 정말 괜찮게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S클래스도 그런 대형 세단은 감가가 다 엄청나게 심해요. S클래스도 감가의 무덤입니다. 근데 S클래스랑 타이칸이랑 비교했을 때는 감가율이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꼭 뒷자리가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타이칸이 충분히 나은 괜찮은 선택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리어 엑셀이 들어가서 확실히 운전하는데 편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PDCC랑 리어엑스를 같이 넣어야 돼요. PDCC 기능이 911에 넣냐 맞냐로 사람들이 말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911 자체가 차체가 낮고 되게 스포티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세시가 기본적으로 잘 잡혀있기 때문에 PDCC를 못 느낀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도 911인데 역동적으로 드라이빙 해야 되는데 PDCC 꼭 넣어야 되지 않냐 라는 분들이 계신데 제 의견은 이제 GTS급 이상이면 PDCC를 넣어라. 그 이해하면은 약간 아깝다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유턴을 좀 빡세게 해보면서 이 PDCC가 얼마나 좀 잘 들어가 있을까 체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빡세게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빡세게 돌았는데 롤이 거의 안 느껴졌어요. 원래 보통 이 정도로 빡세게 돌리면은 제 몸이 약간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포르쉐 대체 이 기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PDCC 기술이 카이엔에 넣었던 차를 제가 이렇게 빡세게 돌려봤었을 때랑 이 타이칸이 물론 전고가 낮고 하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액티브 라이드 기술이 조금 더 승차감을 어떻게든 보완하려고 신경을 썼다? 좀 다른 기술이다?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첩하고 쫀득하다. 맞아요. 그 쫀득하다는 표현이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액티브 라이드 옵션이 1000만 원 좀 넘어가잖아요. 1000만 원을 넣을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심 주행을 하다가도 이렇게 차가 없는 구간에서 한 번씩 밟고 싶을 때 푸시 투 X 켜주고 와 타이칸이 좋은 이유가 펀 드라이빙도 가능하면서 대연료도 편하게 탈 수 있으면서 뒷자리도 사람들 태우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트렌디하면서 육각형인 모든 그런 장점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감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고로 사면 모든 단점이 해결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해요. 타이칸이 데일리로 타기엔 그만한 차량이 없다. 왜냐면 제 지인분들도 뭘 타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타이칸을 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고로 샀을 때 이만큼 완벽한 차량이 없다. 지금은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은 매물이 많지가 않지만 중고 기준으로 페이스리프트 이전 버전을 베이스로 사온다고 했을 때에는 1억 5천 6천 정도 했던 차량을 이자를 포함해가지고 5천 언더로 했을 때 이자 포함 가격이 1.2억밖에 안 해요. 1년 동안 운행을 한다고 해도 이미 감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손해볼 수 있는 지불 비용이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다른 차를 타도 나올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중고로 갖고 왔을 땐 타이칸이 정말 매력적인 차인 것 같습니다. 와. 이 쫀득한 그 포르쉐 특유의 그 주행 질감을 전기차에서 어떻게 구현했는지가 정말 신기합니다. 사실 제가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운전하는 게 즐겁거든요. 저는 약간 운전하는 게 즐겁지만 빡센 운전을 좀 무서워해요. 람보르기니랑 페라리를 탔을 때는 제가 좀 운전을 잘해야 되고 조금만 밟으면 뒤가 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무섭고 쫄리더라고요. 근데 포르쉐는 그런 거 없이 제가 편하게 운전을 하는데도 내가 운전을 잘하고 있구나, 운전이 즐겁구나 그렇게 이제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매력인데 이걸 전기차에서 구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차를 구매하시면서 리스모를 이용을 하시게 됐잖아요. 왜 리스모를 이용하시게 됐고 신차를 출고하시면서 리스를 알아보실 때 어떤 점들이 어려웠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딱 어느 업체라도 선택하기가 애매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의뢰를 했고 근데 아쉽게도 카디님이 제일 늦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랑 일단 진행을 했었는데 전문성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포르쉐로 제가 차종을 변경하면서 뭔가 제가 원하는 옵션을 안 주시고 엄한 차량만 자꾸 보여주시고 결정적으로 있다고 했는데 차량이 입항조차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분하고는 끝까지 못하겠다 하고 다시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콰디님 연락을 드렸는데 저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약까지 하고 차량을 출고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은 사업체를 운영하지만서 마케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케팅을 별로 안 했는데 저희는 사실 모든 정보를 다 투명하게 드리고 고객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족해주신 고객분들이 또 지인을 소개해주시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걸 다 핸들링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적 네프라가 아직 다 완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래서 내부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연락 늦게 드려 죄송했습니다. 이제 다른 데랑 하기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심신이 지쳐 있었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오는데 다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뭐가 투명한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 때문이실까요? 맞아요.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자꾸 말이 다 바뀌고 너무 힘든데 카디님이 갑자기 연락 주셨을 때는 보여주시는 자료들이나 이런 게 신뢰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냥 전적으로 카디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저랑 연락하시고 나서부터 차량 출고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리셨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고객이 떠나가는 순간부터 관심을 안 주게 되니까 어떻게든 그 고객을 붙잡으려고 거짓 정보나 허위 정보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사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고객분들에게 이점을 드리지 못하면 사실 굳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분들에게 확실히 이점을 드리고 윈윈할 수 있을 때에만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그런 거 아니면 그냥 공짜로 서비스 제공하자, 그런 철학을 갖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 서비스 이용하시는데 발생하는 비용보다는 저희가 금전적으로도 편리함적으로도 제공을 해드려야지, 그래야 서로 윈윈이 되면서 또 그 다음에도 좀 저희를 이용해 주시고, 대신 저희는 이제 모토가 적은 비용으로 지속 가능하게 계속 서로 윈윈하면서 신뢰 베이스로 편리하게 서로, 저는 차를 좋아하고 하니까 이런 정보들을 다 만들고 사업도 시작을 했지만 일반 고객분들 입장에서 귀찮으시잖아요. 이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구축하고 시스템을 잡기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으니 혹시나 차량 관련해서 구매하시거나 판매하시거나 보유하실 때 어떤 고민이라도 말씀 주세요. 저 보통 새벽 2시까지 일하거든요. 어떤 내용이도 연락 주시면은 아주 재밌게 신나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대신 질문하실 땐 단점이 있어요. 투마치 토커라서 잘못 질문 주시면은 2시간 강의 들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이칸 시승기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